홍산 마늘입니다. 무농약이죠. 무비료고. 지금 2월 말쯤 됐는데요. 이게 이제 추비를 해야겠죠. 작년 10월 초순쯤에 심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비료를 쓰면, 농약이나 비료를 쓰면 마늘이 기분 나쁘게 매워요. 귀 저 안쪽도 화가 나게 매워가지고 오랫동안 안 없어지죠. 그 농약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안 치면 화끈하게 맵다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비료는 안 쓰고 이제 거름을 주는 거죠. 이 거름은 퇴비 있죠. 농협에서 주는 퇴비. 농협에서 주는 퇴비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성분을 잘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닭똥으로 만든 게 있고, 소똥으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돼지똥으로 만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똥으로 발효시킨 거, 그걸 선택했습니다. 지금 추비한다고 비료를 막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거름을 충분히 작년에 했기 때문에 뭐 추비를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뭐 한 4, 5개월 지났으니까 4개월쯤 됐죠. 그러니까 추비가 좀 필요하겠죠. 겨울철에 여기 부직포를 덮어야 되는데 안 덮었습니다. 그걸 안 덮으면 쌀겨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덮어가지고 동해가 안 입게, 냉해 안 입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쌀겨 같은 경우에는 비소 함량이 좀 많습니다. 쌀겨에.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나락을 이제 도정하지 않고 나락을 보관하죠. 그 나락 창고에 오래 놔두면 그게 썩으니까 안 썩도록 약품을 충전시킵니다. 닫아놓고 거기에 비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겨에 비소 성분이 있어 가지고 저는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는데 괜히 그거 덮었다가 비소 성분을 땅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뭐 얼어 죽으면 얼어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쌀겨도 그 쌀 껍질 있죠. 그것도 안 덮었어요. 근데 이제 올겨울이 엄청 추웠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있죠. 잘 살아났습니다. 덮어주는 게 좋긴 좋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뭐 이거 다 어떻게 덮겠어요. 그래 이제 요 구멍구멍에 이제 잘 안 들어가죠. 이게 멀칭을 해놨으니까. 그래도 비 오면 구멍구멍 녹아갖고 들어가라고 국물이라도 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는 쑥 뿌려놓고 비 오면 녹아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저는 비료를 안 주니까, 줄 수 없으니까 요걸로 대체합니다. 요것도 효과 있습니다. 엄청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마늘이 제법 되죠. 제법 됩니다. 저는 추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키웁니다. 일체 비료 안 넣습니다. 비료가 농약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 비료 말입니다. 화학 비료. 비료인데 화학 비료가 있고 천연 비료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게 그냥 올해 나온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올해 나온 걸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스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이걸 올해 나온 거는요, 작년 겨울부터 이걸 찝니다. 쪄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물 이파리 위에도 막 있죠. 이러면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료 같은 경우에도 작물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비 오기 전날 해야 됩니다. 비 오기 전날. 왜냐면 비료가 요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뿌리면. 그러면 이게 타버려요. 작물들 이파리가. 그 비료를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풀에 치면은 풀이 죽습니다. 독합니다, 그거. 그리고 제초제가 없는 경우에는 비료를 엄청 넣어가지고 그 찜통에 쥐고 막 치고 이러거든요. 그럼 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독하죠. 그러니까 비료를 뿌려도 뿌리에 닿으면 그 뿌리 닿는 곳은 이게 타버립니다. 뿌리가. 근데 뿌리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0cm다. 그럼 뿌리도 20cm. 잎이 뭐 40cm다. 그럼 뿌리도 40cm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키하고 뿌리 길이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 한참 자랄 때 땅을 파보면 뿌리가 엉켜가지고 막 막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통해서 이 양분이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그 찾아가서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전부 모든 구멍에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안 해도 한 구멍만으로도 많이 들어가면 그걸 다 빨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뭘 선택했냐 하면 여기에 우분 소똥이죠. 소똥 52%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폐사료, 톱밥, 버섯 배지, 제오라이트, 미생물도 있죠. 그러니까 요 우분 52% 요것 때문에 요걸 선택했습니다. 퇴비 회사들도 전부 경쟁이 돼 가지고 막 자기께 좋다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만 3년 4년째거든요 지금. 사놨어요. 저기에 세워져 있죠. 하얗게. 저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길 저쪽 편에도 줄 서 있습니다. 올해도 한 4-5개 정도 사놔야 됩니다. 4-5개 정도 사면 뭐 아무튼 그 한 2년마다 한 돈 100만원 정도 듭니다. 저거. 그래서 사놓고 계속 지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래된 거는 쓰고 또 사서 지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부드럽죠. 냄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비 안 맞춰야 됩니다. 이거 만 3년이니까 지금 4년째인데요 냄새도 없고요 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바로 뿌려도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금방 산 거를 갖다가 금방 올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바로 뿌리면 가스 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타버리는 거죠. 요거는 양파인데요. 양파도 이렇게 전부 거름으로 다 해놨습니다. 요렇게 키우니까 요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요렇게 키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껍질도 먹어도 됩니다. 비료 농약을 일체 안 쓰니까 껍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껍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져가시는 분들은 껍질을 다 모아 두세요. 껍질에 양분이 다 있죠. 양파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늘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뿌리하고. 그래 다시 물 내고 할 때 조금씩 이제 분리해 놨다가 같이 넣고 하면은 마늘 껍질에도 그 양분이 상당히 많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뭐 사서 하는데 그 껍질을 보관한다거나 먹는다거나 뭐 우려 먹는다거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져가시는 거는 그렇게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농약 비료를 잃지 않으니까. 그런데 날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날라오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날라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보세요. 전부 산이에요. 전부 산입니다. 날라올 수 있는 농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혹시 그 점심시간 때 밥맛 없을 때 물 말아 가지고 양파 찍어 먹거든요. 달달하고 맛이 있어요. 시중에 사 먹는 양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키우면 상당히 달고 맛있습니다. 마늘도 이렇게 있고, 양이 안 많으니까 조금씩 밖에 안 팔거든요. 우리 형제도 많고 해서. 그래서 여유분만 조금씩 팝니다. 많이는 못 팔고. 근데 이제 이 겨울에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대단하죠. 올해는 상당히 추웠거든요. 여기 또 산이고 고도도 엄청 높습니다. 저 꼭대기가 1134m입니다. 여기도 고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추웠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요. 추비하실 때 요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비료 줘가지고 괜히 쓴맛 내가지고 양파도 맵고 이렇죠. 뭐 화딱질 나게 맵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는 비료 농약 많이 친 겁니다. 그리고 양파 큰 거 있죠. 큰 거. 일반적으로 큰 거 말고 아주 큰 거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니까 있던데. 그런 거 사 드시지 마세요. 그거 궁금하시면 사서 드셔보세요. 쓴맛이 납니다.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그 납품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뭐 이야기해서 될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 정말 고이 키운 겁니다. 그거 약 구둥이에서 크는 겁니다.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워 드시면 상당히 그 달고 맛있고 매워도 화끈하게 맵고 금방 없어져요. 그래도 잘 된 것 같죠? 겨울 이제 막 지났는데 쑥쑥 자랄 겁니다.